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뭐 다 알고 계셨겠지만 저 굉장히 충격입니다. 충격. 첫 번째 이슈가 뭐냐? 오늘 민주당이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 그 탄핵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탄핵안. 사실 이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말은 있었어요. 김홍일 너 경고한다? 너 탄핵할 수 있어? 이런 말은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진짜 뭐라 할까 정강석화처럼 당론으로 정하고 야 5당이 뭉쳐가지고 김홍일 탄핵을 제출할 거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해버린 거야. 그럼 오늘 왜 했을까? 야,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난 정말 사물이의 영향력이 이 정도라는 거에 너무 놀랐어.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강하게 말했잖아요. 민주당 이제 8월 달에 MBC 그 이사 선출, 이사 임기 끝나거든요? 이사 임기 있는데 이거 지금 방송 3+1법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김홍일이가 계속 이 꼼수를 부리고 있거든요? 그 법 관계없이 벌써부터 8월 달 새로운 이사 선출하기 위한 이 과정에 들어갔어요. 이거 하면 안 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방통위가 지금 이렇게 위법적으로 5명 중에 2명이 다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법 위반이에요. 방통위법에 보면은 5명 중에 2명이 요구하면은 회의를 열게 하지만 회의안을 의결할 때는 재적 의원 과반수입니다. 그럼 3명이거든요. 3명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2명이서 다 하고 있잖아. 이거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 뭐 하는 거냐. 당장 김홍일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서 이 방통위가 일을 못하도록 마비시켜야 된다고 제가 어저께 강하게 요구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이거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민주당이 왜 김홍일을 탄핵을 안 하죠? 탄핵하면 돼요. 이거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번 8월 달에 이거 MBC를 지키기 위해서 KBS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방송 3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지배구조를 완전 개편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회 수를 많이 만들어 갖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지들 멋대로 이사회 구성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 이사회가 만들어지면 그 이사회가 사장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장이 방송사를요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박민처럼.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갈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법안을 통과시키던가. 근데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거부권 행사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 마지막 방법은 뭐냐? 방통위원장을 빨리 어떻게 합니까? 탄핵을 시켜야 돼요. 탄핵을 시켜갖고 방통위가 기능을 못하게 멈춰버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할 때 또 탄핵이야.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사물이가 이렇게 강하게 탄핵을 하라고 민주당한테 압력을 가하니까 오늘 진짜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민주당이 갑자기 의원총회를 열어갖고 의원총회를 열어갖고 김홍일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노동면 원내 대변인 나와서 브리핑에 의하면은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 전혀 없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 박수 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하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야 5당이 모여갖고 탄핵안을 소추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미리 준비를 해놨겠지. 응? 왜냐면 미리 준비했다는 거는 이미 이동관 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이동관의 그 탄핵 내용과 김홍일의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범죄 혐의거든요. 이걸로 갖고 오늘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대박. 야, 이거 진짜 우연입니까? 야,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사물이 지금 112분이 보고 계시지만
야, 이 보고 있는 인원수, 사물이 가끔 자꾸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사물이 방송 좋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보냐, 조회수가 조금 나오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분들 계시는데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방송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112분 여러분들과 지금 각 뭐 민주당을 비롯해가지고 각 분야에 중요한 인사들이 딱 보고 바로 그거를 이렇게 실천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지 뭘. 사람들 많이 보는 게 뭐가 중요해. 사무리가 딱 말하고 나면은 민주당이 그 얘기를 듣고 딱 실천하잖아, 실천. 이게 중요한 거지. 정말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방송을 이제 해야 되는구나. 방송을 쉬면 안 되겠구나. 오늘이 275일째인데 한번 쉴까? 한번 쉴까 했는데 쉬면 안 돼. 사무리가 쉬면은 이게 정당들이 민주당이 뭘 해야 될지 막 망설이거든요. 방송을 계속 해줘야지. 민주당이 요새 얼마나 아주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행동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더 뭐라고 할까? 더 긍지를 가지고 더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방송을 여러분 300일이 아니라 400일, 500일, 600일까지도 이어가는 사무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홍일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탄핵안 내용은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 한 65페이지 됩니다. 65페이지. 65페이지 보면은 김홍일이 어떤 죄를 졌는지가 아주 소상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럼 김홍일을 탄핵을 하는데 187명, 개혁신당 3명은 빠진 거죠. 빠지고 나머지 5당 의원들이 다 모여서 187명이 그 탄핵안을 소추안에 이름을 써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홍일의 탄핵 사유는요 5가지.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뭐냐? 지금까지 김홍일이 방통위원장이 돼가지고 169일 동안 상임위원 2인만으로 본인 포함해갖고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여 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게 여러분 위법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위법이냐면 지금 방통위법에 따르면요 4조와 13조에 어떤 내용이냐, 4조는 위원회의 구성이죠. 방통위는 총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가지고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국회 추천 3명이 있습니다. 근데 국회 추천 3명 중에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이거든요. 근데 지금 방통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은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3명 추천했거든요. 근데 임명을 안 하고 있고 벌써 몇 개월째야. 거의 6개월째. 5개월 넘었죠? 거의 5, 6개월째 윤석열이 지명한 사람들, 윤석열이 추천한 사람들, 그 두 사람이 지금 방통위를 운영하면서 지들 멋대로 다 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5명을 다 임명해도 어차피 윤석열이 뽑은 사람 2명 있고 국민의힘이 뽑은 사람 3명 있잖아. 그럼 어차피 5명이 다 있어도 여당 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이기 때문에 방통위법 다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꾸 이렇게 불법적으로 2명으로 운영하는지. 5명 다 선출해도 어차피 표결 가면요 3대2거든요. 3대2예요. 대통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1명, 3명. 3명이 똘똘 뭉치면은 어차피 야당의 2명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들이 원하는 거 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이명박 때는 그렇게 했어. 최재준 그렇게 했어. 그런데 정말 골 때리죠. 윤석열 들어와서는요, 윤석열 그 새끼가 아예 임명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왜 그럴까? 이거는 못 믿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도 못 믿는 거죠. 지가 딱 선정한 사람 2사람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을 윤석열이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죠. 이거 완전 또라이 새끼, 또라이 새끼. 근데 보세요, 여러분. 13조가 2명 합니다. 위원회 회의는요, 2인 이상의 위원이 요구가 있으면 소집해야 돼요. 회의는요, 2인. 2인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김홍이라고 지금 또 한 명 있잖아. 그 두 사람이 회의합시다 하면은 회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는 회의는 할 수 있는데, 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들어왔을 때 그 안건을 의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2조 보세요.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요. 재적위원이 뭡니까? 재적위원. 지금 방통위 재적이 몇 명? 5명이에요. 5명. 5명 중에 5명 중에 과반수니까 3명이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은 그러는 거죠. 아니, 방통위 지금 재적위원 2명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야, 지금. 윤석열이 3명을 추천 안 했으니까 아직 2명이다. 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이거는 법의 취지를 완전 망친 거죠. 이 법 만들어줄 때 재적위원은 5명을 두고 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3명을 추천 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 추천한 사람이 2명이니까 재적이 2명이지. 2명이니까 2명 중에 과반, 1명만 찬성하면 되는 거지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국회법에서요, 여러분, 그 의사상속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이상이 출석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대회가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거든요. 보통, 이렇게 뭔가 의결할 때는 재적위원, 출석위원 가려서 하거든요. 그런데, 방통위법은요, 굳이, 위원회 회의 의결을 재적위원 과반수라고 결정한 거. 출석위원이 아니고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 거는요, 5명 중에 3명이 찬성에 통과시켜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 이랬어. 근데 이거를 이 정부 들어와갖군요, 황당하게 재적의원은 지금 윤석열이 임명을 2명 했으니까 2명이 재적이니까 2명 중에 1명만 하면은 이거는 뭐 통과지.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김홍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2명이서 하는 거 이거 좀 적절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 그랬어요. 개새끼들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민주당은 이거를 아주 심대한 위법,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법을 왜곡해서 75개의 안건이나 두 사람이 통과시킨 거. 더군다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도 많이 통과시켰거든요. YTN 민영화하는 거부터 시작해갖고 앞으로 이 2명이서 KBS 그리고 MBC 박문진 이사회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2명이서 무슨 이런 또라이 새끼들이 다 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이런 이유로 지난 169일 동안 상임위원 2사람이 재적위원 과반수, 이건 3명을 의미하는 거야 이 법에서는요, 맥락을 보면. 그런데 이 둘이서 무리하게 74건을 통과시킨 거, 이게 위반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YTN 문제. 우리가 YTN 민영화라고 하는데 YTN 민영화라는 게 그냥 일반 기업한테 팔았다는 게 아니고 대주주를 바꿔버렸잖아요. 원래 대주주가 누구였습니까? 한전 KDN 그리고 한국마사회 였는데 여기 지분을 유진 ENT가 뭡니까? 인수하면서 유진 ENT를 대주주로 변경해버렸거든요. 저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한전 KDN하고 한국마사회는요 처벌받아야 돼요. 처벌. 한전 KDN하고 한국마사회가 이렇게 YTN 지분을 쉽게 포기한 거, 이게 과연 타당한 거지?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 그런데 유진 ENT가 이게 언론사잖아. 언론사 방송국이잖아요. 지분만 인수한다고 이렇게 쉽게 그냥 대주주로 승인하는 거 아니거든요.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심사 기준이 있는데 그 심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YTN 대주주를
이 유진 ENT로 변경해 준 거, 이거 문제 있다는 거죠. 이거 위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방심위.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지도, 감독해야 되는 거거든요. 방심위는 민간기구예요, 겉으로는. 그래가지고 과방위도 사실은 그 방심위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는 하지만 유일인 같은 새끼들 탄핵 같은 거 못하거든요. 못해. 그럴 권한이 없어. 그래서 방심위가 너무 문제가 있으면 방통위에서 방심위를 사실은 계속 견제를 해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방심위가 얼마나 무리하게 지금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방위 같은 건 방심위가 임명하는 거니까 법정체제 남용, 표적심의, 청부 민원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하지 않는 거, 방심위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운영을 묵인하고 있는 거, 그거 문제 있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TBS. 지금 TBS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TBS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가 역할이 있는데, 지금 TBS 사태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지금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관련해가지고 또 자료들, 출석, 답변, 자료, 그 제출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 계속 안 하고 있죠. 제출 안 하고 있고요. 출석 안 하는 경우도 많았고, 계속 그러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국회에 그런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정 통제를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을 무력화했다 해서 다섯 가지 이유로 김홍일을 요번에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합의제 기구인데 두 명이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합니까? 근데 문제는 헌재가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미 기울었거든요. 기울었어. 헌재가 정의롭고 올바르게 판단할 거라고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거를 보고 아마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민주당은 국무위원이건 정부 요원들 탄핵할 때 기각될까 안 될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죠.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탄핵소추 하는 겁니다. 그거만으로도 충분히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탄핵에 인용이 돼야 되는데 각하가 되더라도 기각되더라도 관계없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은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함부로 했다가 기각됐을 때 역풍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들어와갖고 지금까지 국무위원, 검사 새끼들 탄핵 소추했는데 지금 안 받아들여지고 다 기각됐어.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역풍받은 거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민 마찬가지죠. 이상민, 또 뭐 손중성이니 아니면 또 이정훈이었나? 이 검찰놈들 다 어떻게 됐어요? 이정훈이 아니고 누구였더라? 안 뭐였는데? 그 검찰 2명 탄핵소추 기각됐잖아. 그런데 이거 갖고 국민들이 야 민주당 너희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어? 이런 말 안 합니다. 오히려 헌재 판단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그냥 무조건 이유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민주당은 특별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준이 낮지 않아요. 제대로 이유를 밝히고 탄핵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런 관계없이 국민들이 인정이 되면, 국민들이 동의가 되면은 문제 없는 거예요. 오히려 헌재가 욕을 먹는 거지. 그런데 요번에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진짜 탄핵할 수 있는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민주당이 망설이고 있었는데 어제 사무리가 말하는 이런 왜 민주당 안 하고 있냐라고 하는 그 사무리 방송이 아마 이 도화선이 돼갖고 오늘 민주당이 이렇게 또 시원하게 김홍일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물론 반은 저의 내피셜이지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오늘 이슈였습니다.